네,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10년 만에 기회 활용 설명서.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킹스 네버 다이, 대마불사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대마불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차근차근 우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국내 주식시장이 쉬는 동안에 미 시장 흐름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무슨 임팩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S&P 500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S&P 500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하고 또 한번 추세가 살아나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었죠. 그건 이제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상하게 맞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우리 이사이 차트에서 검은 선을 지지받고 그 이후에 뚫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사이 차트에서는 그물망을 뚫게 되면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죠. 지금 그물망을 뚫어놨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뚜렷하게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우리가 쉬는 동안의 미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좀 자세한 내용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요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옵션 만기 끝날 때. 요런 흐름으로 마무리돼 가지고 국내 시장에 좀 재미가 없었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치고 나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검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삼성전자를 못 잡았던 분들은 지금 매수를 옵션 만기일날 매수하면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구간이었죠.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은 선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쌍바닥을 찍고서 옵션 만기가 끝났고 다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 새로운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 왕의 기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이제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왕의 기한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반도체 업체들,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 한 주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쉬어버리면서 국내 시장은 참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월달 들어오고 나서 연초에는 강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기간 조정이 발생했고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추세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기간 조정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면서 연출되게 되면 10중 8구 위로 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의미 있는 옵션 만기일 날의 이 양봉이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하면요. 진짜 그 이후에 슈퍼랠리가 이어진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봉상 봤을 때 일단 올려놓고 옆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기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 검은 선 ADX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차트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장을 이걸로 많이 보죠. 주봉이에요. ADX가 61, 그러니까 60 이상에 있기 때문에 과열은 맞는데 요 빨간색 매수세는 3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완전히 식혀놓은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되면 얘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수 강도가 쉬어놨다? 식혀놨다? 요렇게 되면 여기서 10중 8구 큰 장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이었네. 2004년
4년 5년 넘어갈 때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검은 색깔이 60선을 넘어왔어요. ADX가. 그리고 빨간색 선이 식혀놓고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요. 요때 제 기억으로는 1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주봉상. 이렇게 식혀놓고 아주 강한 랠리가 이어졌었죠. 이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럼 4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가 지금 3100포인트니까 여기서 40%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뭐 4200포인트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 논리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주봉상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시장이 강세장으로 옵션 만기일 이후에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는 외인들이 개인들의 포지션과 함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렸어요. 그 순간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폭등의 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옵션 만기일 날 거래소 시장에서 외인들이 마지막에 7,500억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선물은 5,900억의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일단 옵션 만기일 날 선물을 매수한 것도 참 의미 있는 부분이었고 이 외인들의 포지션이 개인들이 그동안 순매수 상당히 많이 하고 개인들의 뭐 예탁금이 크게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외인들이 개인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하면서 끌어올리게 되면 시장은 폭등의 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요게 옵션 만기일날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다가오는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고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미 시장에서 램 리서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주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를 이번에 갱신했어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워 있고 쉬는 동안에 램 리서치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뭐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기업이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상당수가 다 신고가를 뚫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반도체란 말인가? 역시 반도체란 얘기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도체 자동화나 증착 관련된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랑 많이 비교되는 메모리 반도체 선도 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뒤를 따르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왕의 기한 이번 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더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강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쇼티지 때문이죠. 쇼티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은요. 많은 분들이 시스템 반도체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해? 그러면 모바일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서버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 전장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많아지겠네.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이 튈 수 있어. 일단 재고로 확보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우리나라로 전 세계에 쏟아지는 러브콜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 공장을 요청했다. 삼성전자한테. 이런 내용의 뉴스가 떴습니다. 반도체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생각만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24시클럽도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PC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저평가돼도 된다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PC에 국한되었던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모바일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뭐 카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플랫폼 업체들이 그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줘야 되는 그런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서버형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또 자동차가 또 그 수요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은 기기에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저평가돼도 되는 섹터라고 봐야 되는가? 과거에 PC 시절에 PER을 갖다 대놓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가격을 측정해도 좋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무튼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EU도 반도체 공장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문제가 생긴 건 이제 EU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요구하는 그 문제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커진 작년 말부터 이런 우려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이제 TSMC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TSMC가 반도체 생산에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쇼티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공급 부족이.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들. 뭐 TSMC한테도 보내고 막 여러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두 개밖에 없죠 사실상. 가장 고사양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찍어낼 수 있는 SK 하이닉스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한 산업이다. 결론 11월 달부터 이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에요. 작년 11월 달부터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디램도 같이 치죠. 그 디램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해? 그러면 조만간에 메모리 반도체도 부족해질 것이라는 논리. 그러면 당연히 수요처들은, 고객사들은 재고 확보에 나설 것이고 디램 가격이 심상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지하철 가면 사람들 다 이러고 있고, 우리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랑 바로 친해지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이랑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뭐 MLCC나 반도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근데 저는 이것도 과거에 나온 얘기죠. 전자산업의 쌀이 아니라 21세기에는요. 그냥 산업의 쌀인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시대, 또 인터넷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시대, 반도체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요게 지금 쇼트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또 짧게 지나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기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아무튼 산업의 쌀은 이런 상황이고요. 과거 기억나실 겁니다. 오일 쇼크, 20세기 때 오일 쇼크, 오일 대란, 뭐 이 모든 것들이 그때 20세기의 산업의 쌀은 기름이었죠. 유가였습니다. 그래서 오펙이라는 몇 안 되는 국가들이 기름을 만지고, 미국은 그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참 중동에서 이것저것 많이도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태들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보들을 보자고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잖아요. 20세기 때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동에 제동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은 미 정부가 어디다가 지금 제동을 겁니까?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21세기 산업의 쌀은 기름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신재생도 그렇고, 자동차도 과거에는 기름으로만 운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2차 전지가 그것을 대행해 주기 시작하고, 풍력과 태양광이 기름 에너지를, 석유 에너지를 대체해 주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대체할 수 있는 거. 근데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있냔 말이죠.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계 생산 캐파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얼마까지 와 있느냐. 반도체 생산 캐파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다 포함시켜가지고 삼성이 1위고요. 그 2위가 TSMC, 그리고 3위가 마이크론, 4위가 SK 하이닉스. 요런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요. 대한민국이 1위, 4위, 5위 안에 2개의 기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절대 강자죠. 메모리 반도체도 그럼 자동차 전장 쪽은 시스템 반도체만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도 전장에 너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주고 행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행동하는 것을 시스템 반도체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억해주는 그 순간의 찰나의 기억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잡아줘야 된다는 메모리 반도체가 잡아줘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대한민국 지수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만이었어요. 같이 1월 때부터 같이 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쉬기 시작할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전 세계에서 왜 대한민국과 대만이 가장 강할까? 바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주요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만도 그에 못지않게 강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현실화됐죠. 근데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올해 또 한 번의 랠리가 이어질 때 대한민국 시장과 대만 지수가 가장 강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고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만큼 주봉입니다. 실만큼 쳤어요.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요런 그림이 또 한 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요 그림이 또 한 번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3만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투자 환경은 난 잘 모르겠다. 너무 많이 갈다. 버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대한민국도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난리통 때문에 돈을 뿌려댑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도 돈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니까. 돈을 뿌려댑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코로나 지금 백신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치료제 지금 나왔고 좀 더 심도 있는 효과가 좋은 치료제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텐데 이 돈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경제의 후폭풍 아니면 버블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여전히 좋게 보는 건데요. 아무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재정 부양책 기대감으로 달러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 몇 가지 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을 하시는 분인데 고기를 굉장히 싸게 막 뿌려요. 그러면 그 고기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이렇게 막 뿌려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도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올라갈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뭐가 발생하죠? 유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가뿐만 아니에요. 실물 자산의 가치, 기대 인플레이션의 증가 이런 논리로 유가가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다 발생했어요. 유가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60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WTI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한 상황이고 달러는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인플레이션의 징후들이 발생하게 되면 뭐 하나가 또 같이 붙어야죠. 그렇죠. 채권의 수익률, 미 국채 10년물을 제가 항상 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같이 튑니다. 최근에 튀는 건 사실이에요. 벌써 1.2%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연준이 여기서 또 눌러주게 되면 시장은 또 올라갑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미룬다.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2포인트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1.6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뤄야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고, 요 상태에서 연준이 계속 눌러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워킹 패드, 연준이 일을 하네, 연준은 여전히 우리 편이야 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요 정도 수준 가지고 연준이 엑시트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준이 이거를 만질 수가 있어요. 연준이 국채를, 10년물 국채를 사주면서 이거를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연준은 아직까지 우리 곁에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여기에 또 반응하면서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연준은 여기서 또 누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은 지금 이래저래 돈은 돈대로 뿌려놨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고 있고 연준이 여전히 채권 수익률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구간, 시장은 노빠꾸, 백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이 좋고 뭐 4,000포인트를 가든 4,200포인트를 가든 제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장이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나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식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주식을 오래만 할수록 이 논리에 대해서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작년 세대 성별 신규 주식 계좌 수익률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40대 여성분들이 뭐 25%, 30대 여성분들이 25.98. 근데 20대 남자분들은 이 좋은 장에 남성분들은 3.81, 뭐 30대 남자분들은 11.29. 이 좋은 장에 주린이 여러분들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종목만 가만히 들고 가도 삼성전자 하나만 사놨어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작년에 수익률이 이렇단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을 보여줄까요? 지금 시장에 제가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좀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냥 또 매한가지예요. 개인들 중에서는 손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절대 풀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얼리즘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이 그림과 이 실제 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죠. 리얼리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숫자로 찍히는 거 이겁니다. 제가 개인 투자가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꿈을 꾸세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암으로부터 이 기업이 해방시킬 수 있어.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냥 숫자 찍히는 거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하고요. 10년 후로 바라보지 말고요. 5년 후, 1년 후도 바라보지 마세요.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이 길어도 한 2분기 정도, 한 6개월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 그거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꿈을 꿉니다. 저는 뭐 이제 최근에 뭐 어떤 테마라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 쪽에서도 뭐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참 어이가 없는데요. 10년 이상을 왜, 5년 이후 거, 2년 이후 거 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분기 차곡차곡 수익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가지고 수익을 내도 여러분들 자금은 한정적이잖아요.
기회비용을 그렇게 날리지 말란 얘기죠. 바이오 관련된 기업도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작년에 백신 기대감, 치료제 기대감으로 종목들 막 치고 나가고, 근데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뉴스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 큰 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바이오 모든 종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차곡차곡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피터팬 중국운에 걸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리얼리즘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과거에 무슨 뭐 데이터 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실적으로 찍히는 거 말고, 찍히지 않는 거 말고요, 바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건 부탁드리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하나는 또 반대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투자, 피터팬 중국운에 걸려가지고 투자하는 거 말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능에 충실하신 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본능. 투자에 써가지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본능이 뭘까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것도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위험 회피 본능이 발생해요. 위험 회피 본능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또 더 올라간다고? 나는 절대 못 사.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중에 한 70% 이상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건 위험 회피 본능이 발생해서거든요.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간 거 어떻게 사?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위험 회피 본능이 발생해가지고 누워져 있는 종목을 선택합니다. 얘는 안 갔으니까 얘가 먹으면 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네. 옛날에 10만 원짜리 했던 기업이 2, 3만 원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4만 원 올라왔으니까 많이 안 올라왔네. 뭐 이런 논리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워져 있는 거 선택 많이 합니다. 진짜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애기가 참, 저도 신생아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렇게 누워져 있는 종목을 선택하지 말란 얘기예요. 싸다라는 생각,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럽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또 분들 계세요. 또 가치 투자라는 이유로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저는 애초부터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장주 투자랑 가치 투자랑 왜 다른 겁니까? 기업은 성장주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의 성장 가치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가치 투자라는 말로 이런 누워져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인디언 기호제처럼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렇게 투자하지 말자고요. 가치 투자를 합리화시키지 말자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성장주, 기업은 미래 가치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섹터 자체가 가치 투자라는 이유로 섹터 자체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섹터 자체가 사양 산업에서 접근했는데 뭐 수익 대비해 가지고 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싸,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산업 자체가 사양이면 그 기업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과거 PC에 국한됐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쌌다고요. 하지만 PC 이후에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쌀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자체의 사이클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비디오 테이프 관련된 기업 여러분들 투자하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산업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라는 것은, 성장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가치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율주행처럼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업이에요. 여기 내에서 싸게 그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해 가지고 빅세일,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업 자체는 성장하는데 다른 것들, 해외 기업들이나 국내에 거래되는 기업들 대비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치만큼을 대비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걸 선택하라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진입장벽과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바라봤을 때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 대한민국에 많아요. 시장에서 모르는 종목들도 많고요. 요런 빅세일로 거래되는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회원분들과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거래했었습니다. 시가총액 5천원, 7천원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4천이 넘어갈 때부터 정리를 들어갔죠. 애초부터 1조 4천 넘어가게 되면 정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 왜 1조 4천이냐? 저는 동진 세미캠이 앞으로 영업이익이 2년 안에 1,400억대를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시 클럽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 곱하기 10배 하면 영업이익에 한 1조 4천, 1조 4천 넘어가게 되면 찍히는 실적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는 구간이니까 요 정도부터는 좀 팔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때가 3만 원대예요. 3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기 시작하는 거죠. 요런 논리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요런 논리로. 그렇죠. 이렇게 싼 종목. 원래 1조 4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 5천억 개 거래된다? 빅세일이잖아요.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접근하면 돼요. 그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빅세일에 거래되는 종목들을 매집을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반도체가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대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서울에다가 기억나세요? 서울,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뭐 부산 찍고 터닝 뭐 이거 기억나시죠? 춤출 때. 턴어라운드 관련된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빅세일 들어간 기업 포트 구축하시고요. 턴어라운드 기업, 요것도 포트를 함께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은. 근데 턴어라운드 기업을 선택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이겁니다. 워렌 버핏이 2011년도에 그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목록이거든요. 뭐 코카콜라나 IBM이나 웨스파고, 아멕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P&G. 과점적인,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업, 그러니까 성장주 말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주 중에서는 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실적이 찌그러졌다가 돌아서는 거. 요걸 선택하는 필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어도 누워져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중에서 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거. 그런 걸 선택해 놓으시면 크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를 드리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가지고 저희 가족 여러분들 뭐 4배, 5배 수익 만들어 들었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쇼텀으로 했으면요. 절대, 단타로 했으면 절대 그렇게 수익을 못 냈어요. 대한민국 분들은요. 고질적으로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좀만 오르면, 10%만 오르면 흥분해가지고 다 팔아버립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 분들 중에 저도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좋은 종목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달이고 2달 이후에 만나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났을 줄 알고 만나면 대부분 다 파셨어요. 얼마 정도 벌었냐? 한 7%에서 10% 내야 되면 다 파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수익 못 내요, 여러분들. 큰 수익을 원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돈 벌려면요, 본능을 깨야 돼요. 누구나, 전 세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라도 수익 나면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을 깨야 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을 깨야지만 수익을 내는 겁니다. 절제를 하려면 목표라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적정 시가총액을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목표를 두고 끌고 가셔야 돼요. 제가 동진 세미캠 1조 4천억 이상이면 판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목표로 5천억, 6천억대 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이상에서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절제 없이 어떻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큰 부를 4배, 5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절제 없이는 불가능해요. 본능에 충실해서 매매한다고요? 동물적 감각으로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좀 전에 20대 남성분들이 3.81%의 그 좋은 장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본능을 누르고 억제하는 사람이 큰 수익을 구축해낼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 긍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년 11월 달부터 대한민국 이제 그 산업통상부에서 캡처한 사진인데요. 수출 동향입니다. 11월 달부터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12.6, 두 자릿수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1월 달에 11.4%, 두 자릿수 증가가 2회 연속, 2달 연속 발생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요게 40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2017년 8월, 9월 이후 40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2017, 8월, 9월은 뭐였죠? 반도체 가격이 폭등했을 때예요. 디램 가격이 이때 뭐 6달러, 7달러 거래될 때인데 지금 2달러 되잖아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40개월 만에 연속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수출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상황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안 하니까 섭섭하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12월 달 LG화학 출하량과 지금 삼성 SDI 출하량 추이인데요. LG화학부터 한번 볼게요. 12월 달에 이 짝대기 한번 보십시오. MOM이라고 해야 되겠죠. YOY, MOM 기준으로 저번 달 기준으로 11월 달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거든요. 삼성 SDI도 큰 폭의 MOM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유럽 쪽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급하게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자동차를 찍어내니까 내연기관 판매 비율로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거니까 급하게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유럽 쪽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독일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아주 재밌어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계속 지금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는 좀 당연히 12월 달 대비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12월 달에 급하게 이제 벌금 안 내려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찍어냈을 테니까. 근데 20% 이상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신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21%예요. 1월 달에. 12월 달은 더했고 27%까지 갔었고요. 12월 달은 작년. 상당히 높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올해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었는데 유럽이 전기차 판매량의 급증에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지금 리튬이온 그 미국 쪽 수출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작년 말부터. 요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한번 관심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런 물음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지금 많이 보급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 길거리 도로에다가 전기차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신차 중에서 어느 정도 침투를 보여줄 때 스탑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2020년도에 한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뭐 6% 정도 잡아요. 2022년도 7.2%. 2023년도, 24년도 12.5%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0% 넘어갈 때까지는 전기차는 계속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투자 매력도가.
배터리. 전기차보다 배터리요. 10%. 적어도 10대 중에 한 대 정도 팔렸을 때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주가에 녹아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물론 단기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슈팅이 나오면 물량을 저희도 조율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LG화학도 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참 요즘에 이상하리만큼 어쩌면 미국보다 더 많이 이제 자동차를 소비하는 국가예요, 이제는. 1월 달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기업들 이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작년 1월 대비해 가지고 5배 이상 증가했어요. 웨이라이, 리샹, 샤오펑 이런 기업들. 참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것들. 중국도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새 판이 짜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럽이 지금 탄소 배출권 규제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유럽도 바뀌고 있어요.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어요. 중국은 애초부터 내연기관 차량에서 생산이 없기 때문에 판때기 아예 엎어버렸죠, 전기차로. 그러면 전 세계 70% 80% 이상을 소비하는 이 대륙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데 못 바꾸죠. 바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 니오 같은 경우에 뭐 니오나 샤오펑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월 달에 뭐 유럽의 업체들은 판매량이 뭐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과 같은 기업들은 1월 달에도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계속 판때기 갈아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니오, 샤오펑, 뭐 리오토 이런 기업들. 눈여겨봐야 되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 대한민국 증시가 기대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죠.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가 꽉 잡고 있고 다 IT 산업이에요. 배터리 쪽도 LG와 지금 삼성 SDI가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는 현재 구조들.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국내 업체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봐야 되고 뭐 대한민국 IT 업체들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을 예상해 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뉴스가 떴어요. 요거 때문에 이제 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재료가 떴습니다. 무슨 재료가 떴죠? 대한뉴스 해가지고 뭐가 떴죠? 그렇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 문제.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뭐 일단 이사직클럽에서도 저희도 이제 주식 선물로 이거를 매매를 해왔지만 1월 말부터는 이걸 건들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재료가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좀 멀리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데 아무튼 욕심을 조금 내리면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배터리 소송 LG성 3조 원 투자한 SK 미국 사업 빨간불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요거 때문에 못 간 것도 있어요. 요 뉴스 때문에. 이 재료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달콤한 인상의 한 장면이잖아요. 한정민 배우가 이병헌 배우한테 몰랐어? 인생은 고통의 영속이야.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잖아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소송, LG화학 쪽으로 기웃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LG화학도 그 뉴스를 기다리면서 못 갔던 부분들, 상당히 재미가 없었던 부분들, 다 그런 배경이었는데요. 결론부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지은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제가 이야기 드려요. 조지아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LG, SK 배터리 분쟁 거부권 행사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이 여기다가 공장을 지은 건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조지아가 이렇게 중요한 정치판의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기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픽업 트럭의 상징인 포드의 전기차 픽업 트럭용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래저래 LG화학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 3조냐 8천억이냐 말들이 참 많은데 서로 우리 민사소송 걸리게 되면 아시잖아요. 돈을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크게 부르고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게 부르고 그래서 조율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율을 해 가능성이 높다. 뭐 대한민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행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LG와 또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또 그만인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계속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이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은 요 소송의 결과를 두고서 계속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요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뉴스가 나왔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I 차트거든요. 삼성 SDI 차트인데 이제부터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서서히 치고 나가는 2월달 흐름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이체전지 그리고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뭐 MLCC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들 PCB 카메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등등 IT 산업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장 준비를 잘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